2008년 9월 15일 새벽 1시 45분, 158년 된 한은행이 망했어요. 그 다음 주 세계가 멈췄습니다. 흔히 월스트리트 은행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한 회사의 탐욕이 세계를 흔들 만큼 컸을까요? 진짜 원인은 한 회사의 탐욕이 아니었어요. 4개의 시스템이 한 회로처럼 묶여 있었습니다. 주택, 글로벌 자본, 신용등급, 파생상품. 한 곳이 끊어지자 회로 전체가 한꺼번에 꺼졌어요. 그 4개의 시스템은 어떻게 묶였을까요? 무대는 2003년 미국 교회예요. 거리마다 새집이 올라가고 잔디 위엔 팔렸음, 사인이 줄지어 박혔습니다. 패드는 금리를 1%까지 낮췄어요. 변동금리 모기지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처음 2배 낮은 이자에 끌려 집을 샀어요. 그 시기 미국 사람들이 진 빚은 2002년 7조 달러에서 2006년 14조 달러로 2배가 됐어요.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위기의 본질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그 14조 달러였다. 같은 시기 동아시아와 산유국에서 모인 돈이 미국 채권을 사들였어요. 유럽의 은행들도 미국 모기지 채권에 2조 달러를 넣었습니다. 신용평가사 3곳은 B등급 채권을 모아 묶은 다음에 A 도장을 찍어줬어요. 한 보고서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. 금융파괴의 톱니바퀴 핵심 부품들. 그 위에 파생상품 시장이 올려졌어요. 보험계약 1개 명목 잔액이 한 해 사이 6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. 2007년 4월 2일 미국 두 번째 큰 서브프라임 회사가 망했어요. 같은 해 8월 9일 새벽 8이 한 큰 은행이 자기 펀드 3개를 갑자기 동결했습니다. 이유는 한 줄이었어요. 미국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증발했다. 한 학자는 그날을 이렇게 봤어요. 1907년 뱅크런과 똑같은 일이 단지 무대가 단기 자금 시장으로 바뀐 거다. 2008년 3월 16일 미국 5번째 큰 투자은행이 한 주에 2달러에 팔렸어요. 한 주에 170달러까지 갔던 회사였습니다. 같은 해 9월 7일 미국 정부는 모기지의 절반을 보증하던 두 거대 기관을 국유화했어요. 9월 15일 새벽 158년 된 한은행이 자산 6,390억 달러를 들고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.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어요. 그 은행을 왜 안 구했을까요? 패드 의장은 법적으로 못 구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2016년 한 경제학자가 패드 내부 기록을 다 뒤졌어요. 거기엔 법적으로 못 구했다는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.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선택이었습니다. 그 은행은 구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구하지 않기로 했다 였어요. 그 다음날 9월 16일 정부는 한 보험사에 85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. 그 돈 중 621억 달러는 사실 유럽은행 4곳에 그대로 흘러갔어요. 미국 정부가 사실상 글로벌 은행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. 9월 29일 미국 의회가 7천억 달러 구제안을 1차로 부결했어요. 그날 다우지수가 하루에 777.68포인트 떨어졌어요. 마이너스 7%, 사상 최대 하락이었습니다. 10월 3일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러나 위기는 이미 글로벌이 됐어요. 한 경제학자가 시간을 800년 거슬러 올라가 모든 금융위기를 데이터로 모아봤어요. 2008년은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이 동시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. 그는 이 시기를 제2대수축이라 이름 붙였어요. 같은 패턴이 800년 동안 반복됐어요. 부동산 거품, 가계부채, 수입보다 큰 수출, 그리고 신용폭증. 1857년 인도 농민이 양귀비밭 앞에 섰던 자리는 2008년 미국 가족이 압류된 집 앞에 섰던 자리, 그리고 2026년 한 사람이 한국 컨테이너 앞에 선 자리와 같은 회로 위에 있었어요. 한 나라가 한 시스템에 자기를 다 묶으면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요. 그 한 해 미국에서 약 780만 채의 집이 압류됐어요. 네바다, 애리조나, 캘리포니아, 플로리다, 사막 4개 주에 집중됐습니다. 미국 가정들은 11조에서 17조 달러를 잃었고 글로벌 금융자산은 한 해에 약 50조 달러를 잃었어요. 그해 전 세계 GDP 1년치였습니다. 7천억 달러 구제안이 통과됐고 회수 후 미국 정부의 순비용은 311억 달러였어요. 2010년 도드 프랭크 법이 회로를 한번 끊었지만 시스템은 새로 짜이지 않았어요. 비슷한 회로가 다시 짜였습니다. 한 펀드 매니저는 위기 직전 한 채권의 복제본이 실제 20배로 시장에 퍼진 걸 보고 베팅했어요. 그러나 회로 자체는 그 베팅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. 앙코르는 자기 발밑에 물 시스템에 자기를 다 걸었고 미시시피는
자기 돈과 자기 주식을 같은 줄에 묶은 시스템에 자기를 다 걸었고, 영국 동인도 회사는 한 나라의 세금과 곡식과 땅을 다른 나라 한 회사가 100년 쥐었어요. 그리고 서브프라임은 주택과 자본과 등급과 파생이 한 회로처럼 묶인 시스템에 한 시대 전체가 자기를 걸었습니다. 한 시대마다 새 회로가 짜이고 그 회로 안에서 풀려나오는 것이 다음 시대의 모습이 되었어요. 흥망의 공식,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